1917년 11월 7일에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의 결과로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불과 74년 만인 1991년 8월 쿠데타와 그해 12월 미인스크 선언 사태를 겪으면서 붕괴하고 맙니다. 소련의 붕괴는 20세기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소련의 붕괴 과정은 1991년 8월 비상사태위원회가 고르바초프의 권한을 박탈함과 동시에 크림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그를 체포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쿠데타 발생 몇 시간 뒤 예치는 러시아 공화국의 통제권을 자신이 장악함을 선언하고 불법 쿠데타에 대한 반대를 시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후 고르바초프가 소련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권력은 엘친에게로 집중되어 왔죠. 이후 발트 3국 등 여러 연방국들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벨로루시 미인스크에 모여 독립국가 연합협정에 조인하고 소비에트 연방의 소멸을 선언하였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이것을 위헌이라고 저항했지만 결국 소련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소비에트 연방 구성 15개 공화국은 모두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련은 지구상에서 그 자체를 감추게 됐죠. 그렇다면 소련의 붕괴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경제 위기를 뽑을 수 있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련은 강력한 중앙 통제에 의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 상태를 미국 다음가 하는 규모의 산업국가로 변화시켰습니다. 1950년대 말에 서방학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소련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제기된 적이 있을 정도로 힘이 막강한 상태였죠. 하지만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잡은 1985년에는 소련은 이미 20년 이상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성장의 주축이었던 값싼 원료, 풍부한 노동력, 계획에 의한 집중적 투자 기회는 197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고갈되었거나 서구의 산업이 발전되어서 경쟁력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70년대부터 경제는 둔화 현상을 보였고 1991년에 GNP상으로 마이너스 17%라는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필품 생산에 대한 낮은 투자는 점차 생필품 부족 현상을 일으켜 공산체제에 대한 불평의 원인이 되었죠. 그리고 군사력에 상당히 의존하였으므로 서구와 군비 경쟁, 해외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은 소련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미국과 동등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 경제 침체를 가져왔고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소련 경제 위기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베트남 원주에서 오는 경제적 피로도와 GNP의 20%에 육박하는 국방비 지출은 소련 경제를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 속으로 밀어넣었죠. 두 번째는 민족 문제입니다. 1917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소련에는 101개의 인종이 있었고 1987년부터 1988년까지 약 300건의 민족주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작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에 달하는 군중이 모인 대규모적인 집회에서부터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는 지역 간 유혈 분쟁까지 끊임없이 소란스러웠죠. 결국 1988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인과의 민족 분쟁이 내전으로 치닫자 소련은 정규군을 투입하여 이를 진압하였고 이에 격분한 소수 민족들의 독립투쟁은 순식간에 연방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소련은 전 세계적으로 또 동북아시아에서 고립되었고 결국 소련 주위엔 에티오피아, 니카라과, 베트남, 북한 등의 도움이 안 되는 가난한 저개발 국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국가들을 원조했던 소련은 더욱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되었죠. 또한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동유럽 국가들 또한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데올로기의 한계입니다. 소련 사회를 붕괴하게 만든 치명적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회 내의 특권 계층의 권력 향유와 당의 독점적 상태였습니다. 특권 계층은 권력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무능하였고 또한 부패하기까지 하였죠. 이러한 소련의 멸망은 공산주의의 쇠퇴 내지는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통제 및 계획으로 공공의 선을 추구하려던 시도와 실험이 모두 실패했던 것이죠. 소련이 멸망하고 2차 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양분해오던 미, 소 양국의 양극 질서가 소련의 붕괴로 와해되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질서에서 단일의 초강대 패권국으로 위치를 획득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경제적인 요소 및 영토와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소련은 군사력을 기초로 하여 지역 내 위상을 유지하였으나 러시아는 지역 내 영향력 감소를 인식하고 군사력 중심이 아닌 경제 및 평화 공존 외교 중심의 정책을 전개하죠. 또한 소련의 붕괴로 과거 동맹 혹은 혈맹의 관계로까지 불렸었던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재정립되었습니다.